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딱 들으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제가 목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제 건강을 위해서 또 여유가 있었을 때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건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만한 여력이 없으시죠? 이재명호 이 명나라가 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완전히 이게 무슨 뭐 수직 낙하를 넘어서 가지고 지하를 지금 뚫고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재준이 지금 뭐 건강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나라 걱정하느라 나라에 대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이재명의 G7의 그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갖다가 좀 분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없는 얘기를 갖다가 지어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나오는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몇 개가 있던데 그런 것들은 제가 제외를 하고 최대한 그래도 이 외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도 이재명이가 똥치를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똥치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G7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뭐 한 줄로 요약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진짜 개망신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로 일단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이제 딱 이제 출국을 하고 그리고 또 공항에 도착을 했었을 때 귀빈이기 때문에 이 레드카펫 같은 거를 이제 깔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문재인 같은 경우도 해외 이런 식으로 순방을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지사로 저렇게 대통령 정상이기 때문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게 맞죠. 뭐 그래가지고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홍보까지도 했었습니다. 뭐 보니까 지금 뭐 트랩부터 공항 청사까지 100m 가까이나 레드카펫을 깔아줬다. 이집트 공식 방문 뭐 난리가 났다라고 막 저런 식으로 설레발을 쳤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 자, 일단 출국할 때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처럼 레드카펫을 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야 보여주기식 쇼가 워낙에 이제 뭐 잘하는 인간이 우리가 뭐 안 깔겠다면 우리가 안 깔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떠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뭐겠습니까? 도착했을 때 모습이겠죠. 짜잔 보시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드카펫 같은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제가 그래가지고 저 사진이 혹시 뭐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다른 사진을 갖고 온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금 더 찾아보니까 명명백백하게 이재명과 김혜경에 대해 가지고 레드카펫이 깔려 있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게 뭔가 의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랬던 것인가? 제가 보기에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G7에 지금 이제 참석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문재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청국이 됐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국이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옵저버였죠,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관람하는 그냥 이제 무슨 뭐 그냥 관상만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초청국이라 초청을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는 다 똑같다 보니까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레드카펫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따져봐야 되는 것이 마중을 누가 나왔는가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외교부 장관 특별 대표 그리고 부주지사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이제 왔었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 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뭔가 특이한 복장을 이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일단 누가 왔는지를 보니까 주 캐나다 대사 부부 당연히 와야 되겠죠. 외교부의 의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고요. 재난관리 장관이 왔었고 엘버타주의 부주수상이 왔었고 그리고 시의원이 왔었다라고 합니다. 뭐 다른 거는 일단 다 해놓고 일단 지난번에 문재인 때조차도 외교부 장관 특별대표가 왔었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외교부 의전장이 왔다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말 진짜 남사스러웠던 장면이 뭐였냐? 우리 그 이재명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예요? 프리토킹이 안 되죠. 이 영어를 할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여러 곳곳에서 호주와도 저런 식으로 대담을 할 때도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프리토킹이 안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짤 같은 걸로 만들어져 가지고 개딸들이 지금 이제 유포하는 걸 보면은 화기애애했다. 그 개딸에는 MBC도 들어갑니다. JTBC도 들어가고 화기애애했다. 무슨 뭐 농담 따먹기를 했다.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정상 대 정상
영어를 못한다라는 게 이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땐 국격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MB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영어를 잘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영어를 잘했습니까? 유독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아. 이 뭐 반미 때문에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핸드폰은 또 아이폰 쓰고 뭐 저기 갤럭시 저기 뭡니까 아이패드 같은 거 쓰고 뭐 이럴 텐데. 자, 그리고 이번에 영어를 못한다. 그럼 이제 뭐라도 잘해야 되겠습니까? 훌륭한 통역사라도 옆에다가 두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외교 참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돼가지고 새로운 통역조차도 정하지 못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통역을 맡고 있던 사람을 해외에서 긴급 호출해가지고 썼다라는 것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G7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준비가 부족했는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정부가 새로 출범한 지 지금 몇 주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 개떡 같은 소리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난리를 쳤던 게 뭐였습니까? 해외 순방 이거 아니었나요? 뭐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일정이 사실상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빼고 이재명이가 국내에서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일정이 뭐가 있나요? 이화영 구슬리기? 이화영이가 폭로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 무슨 뭐 대법관을 갖다가 30명으로 늘리는 거? 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지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신경 쓰는 거, 거기에 온데간데 정신이 다 팔려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외교 무대라고 하는 G7에서 통역사조차도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외교 천사가 뭐가 있었냐? 자,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G7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G7 국가와 마찬가지로 초청국들도 저렇게 이제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요 사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못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따로 이제 또 찍게 됩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초청국들과 공식적으로 이제 인바이티 그리고 옵저버까지도 다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는데, 요 사진을 보시게 된다면 보시는 바처럼 뒤에 저렇게 뒷줄에 이재명이가 서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요때 같은 경우는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주 정상국들 같은 경우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본다면은 G7 국가들이 전부 다 도열한 상태에서 초청국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찍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초청국으로 초청받은 게 아닙니다. 옵저버로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거 두 개는 엄연히 달라요. 윤석열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청국의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G7 국가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재명 같은 경우는 G7 국가가 다 있는 상태에서는 사진을 찍지 못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사진을 찍을 당시에 그 이제 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그 모습 자체가 약간 좀 희한한 게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저렇게 이제 질렌스키가 앞에 있는데 제대로 대화도 못 끌고 뻘쭘뻘쭘 있었고, 끝나고 나면 뭐 악수는 저렇게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질렌스키랑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자리를 피하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어깨 동무까지 하고 등까지도 이제 토닥거리면서 팔을 지금 이제 그 팔짱까지도 끼려고 이재명이가 시도하고, 또 이제 등을 갖다가 토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일단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G7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가 뭐였습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이란 이스라엘 그 전쟁,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크라이나랑 그다음에 러시아,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에서 빠져나갈 게 없어요. 다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관계가 곧 미국과의 관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그 대놓고 지금 개입하고 있는 상태고, 러시아가 북한한테 또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위협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내놓고 있는 입장은 어때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일단 개떡 같은 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 있고, 우크라이나의 지금 질렌스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정상회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놓친 거예요.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룰라 만나고 앉아 있습니다. 룰라 만나가지고 어린 시절에 무슨 뭐 자기의 고통을 갖다가 공유했다 이딴 소리나 지금 하고 앉는데, 룰라가 뭡니까? 사실상 좌익 사회주의자 아닙니까? 포퓰리즘을 통해 가지고 브라질을 갖다가 골로 보냈던 인간이 룰라 아닙니까? 그 인간이란 지금 짝짝꿍이나 맡고 있는 게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 이 지금 이제 세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거를 결정하고 있는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쥐뿔도 지금 모릅니다.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까지 모든 것들을 보든지 간에 이번에 이재명은 뭐였다?
부끄러움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